대부분의 선수들 뭐 저희 사부님도 그렇고 저희 사부님이 진짜 팔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희 사부님도 하자 용자 인자.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하용인이라고 합니다. 바디플렉스 짐이라는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바디빌딩 협회에서 마스터 트레이너 코스 전임 강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보디빌딩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대한바디빌딩 협회 심판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바디빌더이기도 합니다. 네. 백재욱 내가 다 키웠다. 인연이 된 건 한 5년 정도 되는 인연인데 코치 아카데미에 학생으로 들어와서 인연이 됐었는데 백재욱 선수가 뭐 인물도 좋았고 몸도 좋았고 학식도 되게 풍부한 친구였고 되게 열정적인 친구였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갔었습니다. 매해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코치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갔다 오고 2019년이죠. 2019년 세계대회를 갔다 오는 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막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뭐 포즈를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먹었는지 갔다 오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이어트 방식도 그렇고 본인의 또 방식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많이 뜯어고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작년에 확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시합 때가 되면 여기 와서 포징 검사 받고 포징 교정하고 매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거의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포징을 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완전 100% 제가 원하는 포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만 채우면 훨씬 몸이 좋아질 겁니다. 백재욱 선수가. 키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자인데요. 키네지올로지 앤 바디빌딩입니다. 좀 역학적인 바디빌딩 이런 뜻이거든요.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이 보면 중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건데 다칠 수밖에 없죠. 내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량을 들고 있다는 자체가 내 몸에 부상을 많이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뭐 선수들이나 이제 일반 헬스클럽에서 행해지는 운동들이 보면 그런 역학적이라든지 해부학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래서 부상으로 많이 연결이 되시잖아요. 뭐 무게 중심점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알고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디빌딩은 다치는 운동이다. 그리고 보디빌딩은 재미없는 운동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주동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백재욱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너무 즐거운 스쿼트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은 너무 재밌는 운동입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운동을 할 때 운동이 잘 안 되고 관절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펌핑 잘 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걸 그대로 만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이지만 이걸 좀 더 역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풀어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 말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같이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편집을 하는 과정도 쉬운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촬영해 주실 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DM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세계대회를 갔다 온 이후에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됐고 오랜 기간 운동을 좀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운동의 흥미도 좀 떨어지게 되고 선수는 좀 이제 멀리하면서 대학교하고 코치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됐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치 아카데미는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 쪽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가 깊은 자격 과정일 텐데 대한바디빌딩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30년 정도가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양성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코치 아카데미라는 것과 세계 바디빌딩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IFBB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코치 아카데미는 좀 더 운동을 잘 못하시는 비기너들
뭐 일반인들도 와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준을 낮춰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FBB는 이제 세계 보디빌딩 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레이너로 계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수분이 한 3-4분 정도 계셨고, 나머지는 다 일반 트레이너들이 오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선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걸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노하우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좀 풀어드리고요. 그건 이제 영양적인 부분도 있고, 뭐 도핑에 관련된 것도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나하나 다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로 드리면, 제가 IFBB에서 설명을 할 때 스쿼트 하나를 가지고요, 거의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을 설명을 합니다. 해줘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부위를 가지고 5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5시간이 짧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풀어놓는 시간이죠. 근데 그걸 코치 아카데미에서 풀면 그게 오시는 분들 다 자요. 4주 동안 40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제가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30년을 하면서 선수는 20년이 넘었고, 이제 지도자로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둘 다 좋은데 지도자가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운동만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을 케어하고 재활을 통해서 몸을 좋게 만들어서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더 좋아지는 좀 희열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와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몸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대한 바디빌딩 협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 가야 될 어떤 부분은, 지금 첫 번째는 전국체전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다시 복귀시켜서 또 양질의 좋은 훌륭한 선수들을 좀 계속 양성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협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는 스포츠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도핑 건절, 뭐 도핑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절하는데 좀 더 앞장서고, 선수들을 그렇게 좀 더 독려해주고, 그런 사람들 더 키워주고, 그런 협회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런 어그로성 멘트 한 번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재우가 너 나 없으면 안 된다. 재욱이가 또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야.